시청자분들께서 이 책이 어떤 책일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작가님 마음속에 이렇게 동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그 아주 개구진 그런 목소리로 이 넷반스 책을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반스 책을 펼치면 이렇게 수많은 반스들이 나옵니다. 넷반스. 내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9살이에요. 우리 집 식구는 모두 9명이에요. 아빠, 엄마와 형이 2명, 누나가 4명, 저는 막내입니다. 식사 시간이면 우리 집 밥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만난 반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지요. 우리 집은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나는 큰형 것부터 작은 형 것까지 모두 물려받아요. 책과 학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 옷까지 물려 입지요. 선생님께서 출석부 순서대로 줄을 세운 뒤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반스만 남겨두고 모두 벗어라. 나는 창피해서 쭈뼛쭈뼛 친구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모두들 반스만 남겨두고 옷을 훌렁 벗었어요. 친구들의 반스를 보니 나도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내 반스에 빨간 나비 리본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여자 반스다. 누나 반스 입고 왔나 봐. 옆반으로 가라. 나는 창피해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넌 괜찮아. 난 노반스잖아. 바보들. 반스가 뭐 이렇게 중요해? 하굣길에 동철이가 내게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새 반스와 난닝구를 차려입고 하늘 높이 나는 꿈이었어요. 우와, 남자 반스다. 다음 날 엄마께서 강아지 그림이 있는 남자 반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내 반스가 참 좋아요. 아끼고 아껴서 이번 소풍날에 입고 갈 거예요. 네. 진짜 그 형제가 많으시잖아요. 네, 네. 예, 예. 지금은 가족이 9명 거의 보기 드문 그런 일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저희 반에도 제가 이제 7남매인데 6명 있는 친구도 있고 5명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2-3명이었어요. 네, 네. 사실 저도 그 5남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내가 아들이고 네. 누나가 그러니까 딸만 넷 낳고 마지막으로 아들 낳은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학교 가면 조금 창피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가지고 다들 둘이나 뭐 많아야 셋인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 네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를 이제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네. 됐는데요. 네. 예,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사진 보면은 이게 예전에 그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조회를 서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미어 터질 것 같잖아요. 네. 예, 이 학교 아이를 정말로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는 뭐 한 집에 대여섯 명씩 낳는 맞습니다. 것들은 기본이었고, 그래서 인구가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이제 가난했으니까 네. 그 인구를 좀 줄여야 된다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국가에서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을 벌여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계획 사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표어가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스터거든요. 네. 그래서 1960년대 포스터인데요. 네. 가족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라고 했어요. 알맞게. 네, 네, 네. 그때는 뭐 6명쯤 낳으니까 한 4명쯤 낳으면 알맞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에 가면 여전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면서 이제는 둘을 낳자는 얘기가 네네.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네. 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네. 학교 근처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왜 아들, 딸 구별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그 남아 선호 상황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계속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네. 예전에는 그렇게 그 아들 낳고 싶어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80년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90년대 올 때는 이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포스터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가 변해가지고 한 네. 90년대 중반부터 네. 이제 인구수가 너무 이제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염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좀 많이 낳자. 정반대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터의 이게 내용도 바뀝니다. 네.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예. 이렇게 그 인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식을 낳는 거, 뭐 인구 이런 거 뭐 역사 속에서 뭐 얼마나 변해왔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해왔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예. 아마도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속에서 가족의 의미나 그렇죠. 이런 것도 네. 계속 달라져 왔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작가님은 그 형제가 많은 속에서 네. 사시면서 오늘날 우리 어린 그 아이들, 학생들이 느낄 수 없는 어떤 네. 형제라든가 네. 가족애 같은 거를 또 네.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이 많으면 되게 든든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면에서 든든하냐면 제가 학교에서 어디선가 맞고 왔어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계획표에 가족을 다 써오라는 그 생활비로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칸이 7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빠 엄마를 포함하면 9명을 써야 되는데 7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냐면 우리 중에 2명을 누굴 죽일 건가, 누굴 숨겨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 누나가 자를 가져와서 2칸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우리 막내 누나 이미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형제가 많으면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물려주고 뭐 이렇게 물려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기도 하지만 되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좀 옷을 큰 걸 사잖아요. 네. 큰 걸 사서 이렇게 차례차례 입히고 막내까지 오면은 그 옷이 이제 안 맞으니까 엄마들이 대부분 막 재봉틀을 다 하셔가지고 수선을 해서 입히고, 또 이제 예술적 끼를 발휘해서 뭐 이렇게 덧대기도 하고 뭐 자수도 좀 놓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그 그림체 이제 그 넷반스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작가님은 넷반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란 단어는 탄생과 끝, 죽음,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와 더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세계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내 삶에서 우주 같은 가장 넓은 존재인데, 그 우주를 횡단할 때 많은 가족이 있으면 더 든든하고 좋죠. 그리고 요즘 이제 형제 자매가 없고 이웃 간의 교류도 없으니까 이렇게 끈끈한 정이나 형제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때 당시엔 그랬고, 요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어린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아이가 성장하는데 이런 따뜻한 가족의, 요즘을 느낄 수 없는 따뜻한 가족의,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를 요즘 세대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인구 특별전이 이제 시작하면서 21일 토요일에는 오늘 책 이야기에서 가족과 통치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저희 그 성인분들 그리고 조금 대학생이나 학생들 분들께 정말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족과 통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조은주 작가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 하나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하나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기타 솔로